샬롬. 왕자와 거지 첫 번째. 왕자와 거지의 탄생. 왕자님이 탄생하셨다. 16세기 중엽 영국의 어느 가을날 궁전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영국의 왕 헨리 8세의 아들로 영국의 모든 백성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왕자님이었다. 헨리 8세는 16세기 영국을 다스린 왕으로서 아들이 없는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 가톨릭 교회가 이혼을 인정하지 않자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를 설립했어요. 백성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을 보냈다. 낮에는 지붕마다 화려한 깃발이 나부끼고 가장 행렬이 이어졌으며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무리지어 놀며 온통 왕자님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같은 날 런던에 사는 가난한 존 켄티의 집에서도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누더기에 쌓인 톰 캔디는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톰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런던은 역사가 1500년 된 도시였고 인구는 10만 명이 넘었다. 런던의 거리는 매우 좁고 구불구불한 데다 더러웠다. 그 중에서도 런던교 근처에 살고 있는 톰 켄티의 집은 더 지저분했다. 톰 켄티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집 3층에 새들어 살았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방구석에 놓인 침대 비슷한 곳에서 잤다. 할머니와 톰, 누나 렌과 벳은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데서나 낡은 담요를 덮고 잤다. 누나들은 15살로 쌍둥이였다. 둘 다 마음씨는 고왔지만 누더기를 거쳐 지저분하고 글도 알지 못했다. 어머니 또한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망난이었다. 술만 마시며 싸움질을 했고 입에 욕을 달고 살았다. 아버지는 도둑이었고 할머니는 거지였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톰과 쌍둥이 누나를 거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도둑으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 가난한 동네에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난 마음씨 고운 늙은 신부님이 살았다. 신부님의 이름은 앤드루였다. 앤드루 신부님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며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톰은 앤드루 신부님에게 라틴어를 배우고 글을 읽고 쓰는 법도 배웠다. 앤드루 신부님은 톰에게 거인과 요정, 난쟁이와 도깨비 이야기, 훌륭한 임금님과 왕자가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도 보여주었다. 톰의 머릿속은 이런 멋진 주인공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톰은 힘들고 지칠 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백성들과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멋진 왕자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내가 진짜 왕자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톰은 이런 자기 생각을 친구들에게 말했다. 톰,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왕자님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친구들이 깔깔거리며 비웃자 톰은 그 꿈을 마음속에서만 묻어두기로 했다. 톰은 앤드루 신부님에게 책을 빌려다 읽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았다. 책을 읽고 마음속에 꿈을 키워가면서 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책에 나오는 왕자님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천박한 말이나 욕을 하지 않고 점잖게 말했다. 진흙탕에 뒹굴며 놀아도 옷과 몸을 깨끗이 하고 정말 기품 있게 행동했다. 이봐, 톰은 우리와는 달라. 맞아,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친구들은 톰을 비웃지 않고 대신 톰의 행동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톰은 아는 것도 많았고 생각도 깊었다. 동네 어른들조차 어려운 일이 생기며 톰을 찾아와 의논했다. 그럴 때마다 톰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주었다. 톰을 아는 사람들은 톰을 칭찬하며 영웅으로 여겼다. 톰은 종종 친구들과 왕자 놀이를 했다. 톰은 그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 자기는 왕자가 되고 친구들은 시종이나 병사, 귀족이 되었다. 톰은 매일 가짜 왕자가 되어 책에서 읽은 대로 친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왕자 놀이가 끝나면 누더기를 걸치고 구걸하러 다녔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동전 맨입을 얻어오면 맛없는 빵 조각으로 배를 채우고 더러운 밀집 위에서 잠이 들었다. 난 한 번만이라도 진짜 왕자님을 볼 수 있다면. 톰의 소원은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다. 1월의 어느 날이었다. 톰은 구걸하러 나와 서너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맨발로 돌아다녔다. 음식점의 유리창 안에는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가득했다. 보기만 해도 침이 저절로 넘어갔다. 저런 음식은 어떤 맛일까? 천상에서나 맛볼 수 있는 기가 막힌 맛이겠지? 차가운 가랑비가 내리고 하늘은 어둡고 칙칙해 보였다. 밤이 되자 톰은 비에 젖은 채 고픈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는 그런 톰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위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늘도 톰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이유 없이 따귀를 세게 때리고 잠이나 자라고 호통을 쳤다. 톰은 배고픔과 밖에서 들리는 싸움소리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힘들게 잠이 든 톰은 왕자가 된 꿈을 꾸었다. 톰은 밤새도록 화려한 궁전에서 즐겁게 지냈다. 좋은 향기와 멋진 음악에 묻혀 귀족과 귀부인 사이를 걸어 다녔다. 톰은 자기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군중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웃음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톰의 눈에 더러운 방이 들어왔다. 어젯밤 꾸었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집 안은 다른 날보다 1000배나 더러워 보였다. 톰은 자기의 저량한 신세를 생각하자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 모든 게 다 꿈이야. 톰은 주름배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다. 이리저리 헤매면서도 지난밤에 꾸었던 꿈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서 마음은 오히려 더 뒤숭숭했다. 톰은 자기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발길 닿는 대로 움직였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를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여태껏 다녀본 곳 중 제일 먼 곳까지 와 있었다. 톰은 계속 걸었다. 그러자 아주 큰 저택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가 나왔다. 와우,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떤 기분이 들까? 톰은 처음 보는 멋진 풍경에 넋을 잃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 후 우뚝우뚝 솟아오른 건물들, 어마어마하게 큰 돌문, 나란히 서 있는 돌 사자 조각상이 보였다. 와, 궁전이다. 드디어 책에서만 보았던 궁전에 도착한 것이다. 금빛으로 빛나는 양쪽 문에는 갑옷을 입은 늠름한 병사들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진짜 궁전이구나. 왕자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톰은 한 번이라도 직접 왕자님을 보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금빛 창살 사이로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린 비단 옷을 입은 소년이 보였다. 소년은 허리에 보석이 박힌 칼과 단검을 차고 있었고 빨간색의 우아한 반장화를 신고 커다란 보석으로 고정된 깃털 장식이 달린 붉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 소년의 옆에는 잘 차려입은 여러 명의 시종이 있었다. 진짜 왕자님이다. 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톰은 너무 놀라 벌어진 일이 입이 다물리지 않았다. 심장이 뛰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드디어 톰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돔은 얼떨결에 젊은 장살의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몸을 지키던 병사가 그런 톰을 발견하고는 야단을 쳤다. 이 거지놈아,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 궁궐을 구경하러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렸다. 그걸 본 왕자가 사람들을 꾸짖었다. 지금 뭘 하느냐? 불쌍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어서 그 아이를 안으로 들여보내라.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모자를 벗고 왕자님께 머리를 숙인 채 목청을 높여 왕자님 만세를 외쳤다. 병사는 문을 열고 누더기 옷을 거친 톰을 들여보냈다. 이리 오너라. 피곤해 보이는구나. 내 병사들의 무례를 용서해다오. 왕자는 톰에게 손을 내밀었다. 톰이 왕자의 손을 마주 잡고 가까이 가려 하자 5명의 시종이 달려 나왔다. 톰이 왕자에게 다가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왕자가 손을 들어 시종들을 막았다. 그리고 톰을 멋지게 장식된 으리으리한 회의실로 데리고 갔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왕자가 명령을 내리자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준비되었다. 왕자는 톰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시종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톰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톰 켄티입니다. 캔디가 아니라 켄티라. 별난 이름이군. 사는 곳은 어디인가? 런던의 오펄코트라는 곳에 삽니다. 오펄코트? 쓰레기장이라는 이름의 거리라니 재미있구나. 부모님은 계시느냐? 2분 다 계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할머니와 쌍둥이 누나 낸과 뱃도 있습니다.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구나. 예, 할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누나들도 무서워해요. 마음씨도 고약해서 나쁜 일만 한답니다. 할머니는 주무실 때나 술에 취해 있을 때를 빼고는 때리거나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너 같은 약한 아이를 때린다고? 왕자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는 좋은 분인가? 할머니랑 비슷해요. 톰이 한숨 섞인 말투로 말했다. 아버지들은 다 그런가 보구나. 우리 아버지도 불같은 성격이시지. 한번 화가 나면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시고 손찌검도 하신단다. 물론 나에게는 예외지만 말이야. 너희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왕자는 톰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물어보았다. 어머니는 저를 무척 사랑하세요. 다정하고 좋은 분이시죠. 누나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럽구나. 내겐 다정하고 좋은 어머니가 안 계신단다. 그렇지만 내게도 누나가 있지. 엘리자베스. 공주는 14살이고 사촌 제인 그레이는 나와 동갑으로 10살이란다. 메리 누나는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며 몸종들에게도 웃지 못하게 하지.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와 2번째 아내인 앤 불린의 딸이다. 여왕 엘리베스 1세가 된 후에는 영국 절대주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제인 그레이는 헨리 7세의 중손녀이고 메리는 헨리 8세와 첫 번째 아내인 캐서린의 딸이다. 큰 소리로 낄낄거리며 웃으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한단다. 네 누나도 그러느냐? 우리 누나들에게 몸종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생활을 하는걸요. 그럼 잠자리에 들 때 누가 옷을 벗겨주고 일어나면 누가 옷을 챙겨주느냐? 왕자는 깜짝 놀란 듯 되물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잘 때 따로 벗을 필요가 없어요. 옷이 한 벌밖에 없다는 톰의 말을 들은 왕자는 모든 게 신기하게 느껴졌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톰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넌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구나. 공부를 한 적이 있느냐? 앤드루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신부님은 친절하고 똑똑한 분이세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네가 살고 있는 오펄코트라는 곳이 궁금해지는구나. 그곳에서 살면 재미있느냐? 네, 무척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배고플 때만 빼면요. 동전 한 푼만 내면 구경할 수 있는 연극이 있어요. 배꼽이 빠질 만큼 재미있는 공연인데 거기에 나오는 원숭이가 장난꾸러기예요. 옷도 정말 희한하고요.
거기 나온 사람들은 모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두 죽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물론 동전 한 푼을 얻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요. 정말 흥미진진하구나. 계속 이야기해 보아라. 또 우리들은 막대기를 갖고 싸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해요. 여름에는 강에서 헤엄도 치고 물장구도 치고 소리도 질러요. 나도 그런 놀이를 해볼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 그리고 또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요. 모리밭에서 뒹굴기도 하고 진흙 반죽을 할 때도 있어요. 진창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노는 놀이가 가장 재미있어요. 아유, 왕자님 죄송해요. 지저분한 얘기를 해드려서. 톰은 얼른 말을 멈추었다. 아니, 네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그곳으로 가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노래하고 춤추며 놀고 싶구나. 난 이곳이 지겹고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많단다. 해야 할 공부도 산더미 같고 지켜야 할 규칙도 너무 많거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병사도 시중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뒹굴고 싶구나. 왕이 안 되어도 좋으니 그렇게 살고 싶어. 왕자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한 번이라도 왕자님처럼 되어보는 게 소원이었는걸요. 그래? 정말 그게 소원이었단 말이냐? 왕자의 눈이 빛났다. 그럼 우리 잠깐 동안이라도 옷을 바꿔 입어보자꾸나. 너는 반짝거리는 내 옷을 입고 나는 너의 누더기를 입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 잠깐이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다시 바꿔 입으면 되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바꿔 입었다. 잠시 후 거울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둘이 서로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보니 너와 나는 굉장히 닮았구나. 키도 비슷하고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깔도 닮았고 얼굴 생김새도 닮았어.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구나. 왕자님, 감히 저 같은 거지와 닮았다는 말씀을 하시다니요. 톰은 왕자의 말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왕자가 톰에게 다가갔다. 그러다가 톰의 손에 난 상처를 보게 되었다. 아니,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냐? 아까 문을 지키는 병사가 밀어서 넘어질 때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톰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네 손을 이렇게 만들다니 정말 못된 녀석이구나. 왕자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다. 잠깐만 여기 있어라. 다시 다녀올 테니. 왕자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치우고는 밖으로 나갔다. 누더기를 입은 왕자는 곧장 왕궁 안뜰을 가로질러 정문 앞에 이르자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이 문을 열어라. 조금 전에 톰을 밀었던 병사가 뛰어왔다. 병사는 왕자가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왕자의 뺨을 세게 때렸다. 왕자는 길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이런 무례한 놈, 감히 왕자의 몸에 손을 대다니. 널 교수형에 처하겠다. 그 말을 들은 병사는 왕자를 빤히 쳐다보며 조롱했다. 머리가 돌았군. 얼른 꺼져 이 거지 녀석아. 왕자는 길 한복판으로 밀려났다. 하하, 자기가 왕자라니. 거지가 단단히 돌았는걸. 이봐, 거지 녀석아. 네가 왕자면 나는 왕이란 말이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구경꾼들조차 왕자를 놀려댔다. 왕자는 근엄한 목소리로 자기가 왕자라고 주장했지만 구경꾼들은 왕자를 둘러싸고 마구 떠들면서 놀려댔다. 구경꾼들이 조롱하며 쫓아다니자 왕자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거지가 된 왕자 에드워드, 거지가 된 왕자 에드워드.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사람을 피해 달아나던 왕자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자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었다. 런던 시내를 벗어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아는 데가 나오겠지. 왕자는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계속 걷다 보니 집들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다. 발바닥이 너무 아파 길가에 앉아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잠시 쉬었다. 그런 다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왕자는 커다란 교회를 보았다. 이곳은 아버님께서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보금자리를 쓰게 해주신 곳이구나.
원래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자선 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야. 이제 살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거나 개구리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놀고 있었다. 왕자가 다가가자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왕자 주위로 몰려들었다. 얘들아, 교장님은 안에 있느냐? 이런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뭐라고? 교장이 안에 있느냐고? 또래 중 힘이 세 보이는 아이가 나서며 말대꾸를 했다. 가서 에드워드 왕자가 왔다고 전해라. 왕자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명령했다. 그럼 넌 왕자님 심부름을 온 거냐? 나는 왕자다. 아버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썩 좋진 않구나.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느라 정신이 없었다. 왕자는 아이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나 허리춤에서 손을 뻗어 칼을 빼려고 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웃었다. 손뼉을 치며 웃다 자빠지려는 아이도 있었다. 힘이 세 보이는 아이가 다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너희들 뭐들 하는 거냐? 저 녀석이 자기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잖아. 어서 엎드려 절을 해야지. 아이들은 장난삼아 무릎을 꿇고 왕자에게 절을 했다. 얼굴이 빨개진 왕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며 무섭게 노려보았다. 고약한 녀석들, 너희들을 내가 내일 당장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교수형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딱 그쳤다. 아이들은 무섭게 화를 내며 왕자에게 덤벼들었다. 이 녀석을 당장 끌어내 본때를 보여주자. 사자, 송곳니, 이리 와서 이 녀석을 물어. 아이들이 소리치자 개 2마리가 달려왔다. 왕자는 아이들에게 실컷 두들겨 맞고 개들에게 물어 뜯겼다. 왕자는 있는 힘을 다해 그곳을 도망쳐 나왔다. 어느덧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졌다. 왕자는 자기가 런던 시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옷은 진흙이 묻어 걸레처럼 되어버렸다.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쉬고 싶었지만 쉴 곳이 없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아놓은 것처럼 힘들었다. 길을 물어봐도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들이 없고 모두 비웃거나 아예 상대를 하지 않았다. 너무하군.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나저나 톰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지? 아, 맞아. 오펄코트라고 했지. 그곳을 찾아가야겠다. 사정을 얘기하면 오플코트 사람들이 나를 다시 궁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왕자라는 게 밝혀지겠지. 조금만 기운을 내자. 왕자는 문득 그리스도 자선 학교에서 만난 거칠고 무례한 아이들에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왕이 되면 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야겠어.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야겠어. 배움을 통해 부드러운 마음과 따스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 내가 꼭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어. 왕자는 혼잣말을 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거리의 불빛이 하늘거리고 어느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자 밤은 더 으스스해졌다. 왕자는 여전히 알지도 못하는 길을 헤매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걷고 있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였다. 누군가 왕자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이놈의 자식, 여지껏 어딜 쏘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냐? 오늘도 동전 한 푼 벌어오지 못했다면 니놈의 뼈를 몽땅 부러뜨려 놓을 테다. 왕자는 몸을 비틀어 겨우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 그럼 네가 톰의 아버지란 말이냐? 왕자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커졌다. 정말 다행이야. 드디어 내 바람이 이루어진 거야. 하늘이 나를 도우신 거라고. 너는 얼른 나를 궁으로 데려다주고 궁에 있는 네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이 녀석,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나는 네 아비다. 존 켄티란 말이다. 네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겠다. 존 켄티는 왕자의 목덜미를 더욱 세게 움켜잡았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난 피곤하고 너무 지쳤다. 나를 어서 아버님께 데려다 주어라.
내 아버님은 왕이시니까 너에게 큰 상을 내리실 거다. 내 말은 모두 진실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자란 말이다. 존 켄티는 어이없다는 듯 왕자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정신 나간 놈, 완전히 돌아버렸어. 그러더니 다시 왕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으름장을 놓았다. 니놈이 아무리 그래도 난 오늘 본때를 보여주고 말 테다. 네 할머니와 이 아비는 니놈 뼈를 부러뜨려 박살을 내놓을 거란 말이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렇지 않으면 난 사내도 아니다. 존 켄티는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를 질질 끌고 앞마당 쪽으로 걸어갔다. 동네 꼬마들은 이 재미있는 광경을 놓칠세라 킬킬거리며 뒤를 따라갔다. 그 중에 존 켄티에게 아이를 풀어주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존 켄티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왕자는 소리를 지르며 존 켄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다. 존 켄티는 방망이를 들어 왕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자 아까부터 아이를 풀어주라고 한 사람이 뛰어나와 존 켄티의 앞을 가로막았다. 니놈이 뭔데 내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는 거야? 어디 맛 좀 봐라. 존 켄티는 방망이로 그 사람의 머리를 공격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존 켄티는 왕자를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 녀석이 완전히 돌았어. 미쳤다고. 아비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왕자라며 헛소리만 해댄다고. 왕자는 불빛을 통해 나이든 두 여자와 어린 두 여자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녀석아, 아까 했던 대로 다시 한번 말해 보시지. 설마 그 사이 싹 잊어버린 건 아닐 테지. 무엄하다. 나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마라. 나는 이 나라의 왕자란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틀림없는 에드워드 왕자란 말이다. 톰의 할머니는 왕자의 모습을 보자 어이없는 표정을 지은 채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톰의 어머니와 누나들은 왕자의 앞으로 달려와 왕자를 끌어안았다. 불쌍한 내 새끼, 가엾은 내 새끼, 책만 읽더니 기어이 이런 일이 생기고야 말았어. 이 어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왕자는 켄티 부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대의 아들은 아주 건강하다. 미치지 않았으니 안심해라. 나를 궁으로 데려다주면 그대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어미를 몰라 보겠니? 너를 낳은 어미란 말이야.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당신을 오늘 처음 본다. 그 말을 듣자마자 켄티 부인은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흐느꼈다. 아버지, 톰을 그만 재우는 게 좋겠어요.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발요. 내니 말했다. 오냐, 좋다. 그럼 오늘 얼마나 벌어왔는지 꺼내봐. 내일까지 집세를 내야 한단 말이다.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나는 왕의 아들이다. 존 켄티는 커다란 손으로 왕자의 어깨를 후려쳤다. 왕자는 비틀거리다 켄티 부인의 발에 안겼다. 켄티 부인은 왕자를 꼭 안았다. 존 켄티는 왕자를 안고 있는 아내의 목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다. 켄티 부인은 비명도 못 지르고 왕자를 꼭 끌어안은 채 매를 맞았다. 나를 위해 그대가 고통을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다. 이 무식한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뭐라고? 무식한 인간이라고? 이 버릇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존 켄티는 왕자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다. 겁에 질린 누나들은 방으로 도망가고 할머니도 욕을 퍼부으며 왕자를 베기 시작했다. 왕자를 실컷 두들겨 팬 두 사람은 기분이 풀렸는지 곧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톰, 출 테니 이거라도 덮고 자. 누나들은 왕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와 조금이라도 주위를 막으라고 지푸라기와 누더기를 덮어주었다. 불쌍한 거, 자고 일어나면 아픈 것도 잊을 거야. 켄티 부인은 왕자의 귀에 대고 위로와 애정의 말을 건넸다. 왕자는 온몸으로 자신을 구하려 했던 켄티 부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왕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한참 곤히 자고 있던 왕자는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문득 눈을 뜨고 말았다. 맙소사, 꿈이 아니구나. 왕자는
거지가 된 게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닫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존 켄티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큰일 났어. 자네가 방망이로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앤드루 신부야. 신부가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꾸물거릴 시간 없어. 빨리 도망치라고. 맙소사. 어떻게 이런 일이? 존 켄티는 깜짝 놀라서 가족을 깨웠다. 왕자가 된 거짓톰. 왕자가 된 거짓톰. 한편 왕자의 방에 혼자 남겨진 톰은 커다란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왕자의 모습이었다.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톰은 왕자처럼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 칼날에 입을 맞춘 다음 가슴에 비스듬히 갖다 대보기도 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오늘 일을 이야기해야지. 내 말을 믿어줄까?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왕자가 오지 않자 톰은 점점 불안해졌다. 톰은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의 모습을 본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걱정이 앞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톰은 덜덜 떨면서 문을 살짝 열었다. 방을 빠져나가 왕자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톰이 문을 연 순간 시종들과 어린 소년들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깜짝 놀란 톰은 얼른 문을 닫았다. 큰일이네.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 나갈 수도 없고 왕자님이 얼른 돌아오셔야 할 텐데. 톰은 방 안을 서성이며 어서 빨리 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시종이 들어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왕자님, 제인 그레이 아가씨가 오셨습니다. 곧이어 화려한 옷을 입은 예쁜 소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 있나요? 들어오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서 계십니까? 톰은 벌벌 떨렸지만 간신히 말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왕자님, 왜 이러십니까? 깜짝 놀란 아가씨가 물었다. 저는 왕자가 아니라 오펄코트에 사는 천한 거지 톰 켄티라고 하옵니다. 왕자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왕자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될 것입니다. 조금 전 제 누더기를 입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톰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가씨에게 사정했다.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게 무릎을 꿇다니요. 아가씨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이 방을 나갔다. 톰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쩌면 좋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제 병사들이 나를 잡으러 오겠지. 톰이 절망과 공포에 쌓여 주저앉아 있는 동안 궁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쫙 퍼졌다. 왕자님이 미쳤대. 왕자님이 미쳤다고. 사람들은 모여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군댔다. 방문이 열리자 톰은 드디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톰은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이끌려 궁전의 으리으리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 방에는 몸집이 크고 뚱뚱한 남자가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 머리는 온통 은발이고 수염 또한 은빛이었다. 한쪽 다리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남자는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왕 헨리 8세였다. 왕이 톰을 보고 입을 열었다. 에드워드, 이제 괜찮느냐? 이 아비를 알아보겠느냐? 톰은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왕이시군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건가요? 왕은 아주 슬픈 얼굴로 말했다. 소문이 사실이었단 말이냐? 나의 에드워드가 정말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거냐? 왕은 한숨을 내쉬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에드워드, 이리 오너라. 왕자가 좀 혼란스러웠었는지 몰라도 지혜로움은 그대로일 것이다. 왕은 톰에게 라틴어로 질문을 던졌다. 톰은 어설프지만 천천히 정확하게 대답했다. 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이번에는 프랑스어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톰은 그 말을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그 나라 말은 모릅니다. 왕은 이내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위엄을 잃지 않았다.
왕자는 잠시 악몽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다. 지금은 정신이 이상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변함없는 건 왕자는 내 아들이며 내 뒤를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앞으로 왕자의 병에 대해 말하는 자는 교수형에 처할 것이니 입들 조심하여라. 내일 왕자를 나의 후계자로 삼는 의식을 치를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라. 허트포드경 알겠소? 폐하, 하오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사옵나이다. 노프크 공이 런던탑에 갇혀있는데 닥쳐라. 그 더러운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노포크를 심판하라고 일러라. 허트포드 경은 왕의 뜻을 받들겠다며 충성을 맹세했다. 허트포드 경은 왕자의 외삼촌이었다. 톰은 아주 넓고 화려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서서 자기를 쳐다보자 톰은 매우 불편해서 모두에게 앉으라고 했다. 왕자님, 저 사람들은 왕자님 앞에서 앉을 수 없습니다. 허트포드 경이 톰의 귀에다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때 시종이 와서 세인트 존 경이 왔다고 알렸다. 왕자님, 허트포드 경을 제외하고 모두 물러가게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톰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당황해하자 허트포드 경이 가만히 속삭였다. 손짓으로 뜻을 알리시면 됩니다. 톰이 손을 움직이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갔다. 신하들이 물러가자 세인트 존 경이 입을 열었다. 폐하께서 몇 가지 명을 내리셨습니다. 왕자님께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병환을 숨겨야 합니다. 왕자가 아니라는 말과 전한 거지라는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저와 허트포드 경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왕자님 곁에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톰은 최선을 다해 어명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시종 엘리베스와 제인 그레이가 왔다고 알렸다. 저분은 왕자님의 누님이신 엘리자베스 공주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사촌인 제인 그레이 아가씨입니다. 세인트 존 경이 톰의 귀에 대고 말해 주었다. 톰은 사냥하고 예쁜 공주님이 손을 잡아주자 너무 긴장되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너무 걱정 말아요. 곧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공주가 위로해 주었다. 두 사람은 왕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톰은 아가씨들의 말이 고마웠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서 있으려니 몹시 불안했다. 오후가 되자 톰은 식사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옷을 벗고 입는 것을 모두 시종들이 해주어 톰은 불편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 안에는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다. 톰의 식사 시종을 들은 시종이 384명이나 되었다. 톰은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웃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으로 정신이 이상하게 된 왕자를 불쌍히 여겼다. 낮잠을 조금 잔 왕은 낮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다. 기분 나쁜 꿈이야. 내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모양이야. 갑자기 왕의 눈이 빛났다. 반역자 노포크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순 없어. 왕이 깨어난 걸 안 시종이 다가와 밖에 대법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명령하신 대로 노포크 경을 처벌하라고 폐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말했다. 알았다. 내가 직접 사형 집행 승인서에 옥새를 찍어 녀석을 없앨 것이다. 그러나 기운이 없구나. 나 대신 옥새를 찍고 집행하라. 어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럼 제게 옥새를 맡겨 주옵소서. 옥새는 그대가 맡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알아옵기 황송합니다만 폐하께서 손수 찍겠다며 이틀 전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랬군. 내가 그걸 어디다 두었던가? 폐하, 저희들이 알기로는 왕자님께 주신 걸로 아옵니다. 옆에 서있던 허트포드 경이 대답했다. 맞다. 가서 왕자에게 받아오너라. 옥새를 받으러 갔던 허트포드 경이 기운 없이 돌아왔다. 폐하,
왕자님께서는 옥새를 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왕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대법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왜 아직까지 여기 서 있는 거냐? 하지만 옥새가 하지. 요령도 없고 어리석구나. 작은 옥새가 있질 않느냐. 노포크를 사형에 처하고 그놈의 목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하여 영국 의회를 이끌어 가던 노포크 경은 마침내 처형대에 오르게 되었다. 끝.